자, 문제 10번 보시면 두 원의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 봐야 되겠지?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합니다 라는 표현. 원 두 개가 있는데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이 누군지 말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될까? 되게 어려운 질문한 거 아니야? 지나기만 하면 돼요? 통과만 하면 돼요? 중점이요? 1대1 내분점 말하나요? 원점 0,0을 말하나요?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끝? 네. 자,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지만 잘했습니다. 용어 잘 쓰세요. 용어를 잘못 쓰면 개념이 꼬입니다. 다시 두 원이 있을 때 이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원의 중심도 지나고 두 번째 원의 중심도 지나는 직선을 그어주시면 이 직선은 무조건 두 개의 원의 넓이를 이등분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우리는 두 원의 중심좌표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원을 보면서 중심 얘기해 볼게요. 누구게요? 마이너스 4,5. 두 번째 원의 중심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구게요? 2, 마이너스 1. 표준형 바꾸는 과정 빨리빨리 하시면 중심좌표는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기울기 필요하죠. 기울기. 뒤에 있는 x에서 앞에 있는 x 뺄게요. x끼리 뺀값 6분의 y끼리 뺀값 마이너스 6이죠.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지나는 점 2, 마이너스 1 지난다고 할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x에다 2 넣는 순간 y값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답이죠. 10번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분, 10번 문제 질문하신 분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야. 두 원의 넓이를 2등분해주는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고민해 봤을까? 인 겁니다. 만약 고민을 했는데 안 나왔다면 다시 얘기해 봅니다. 그려봤어요? 원 두 개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혹은 문제에서 말해준 대로 명확하게 그려놓고 직선 한번 그어봤어? 어떻게 그어야 2등분 될까? 고민해 보셔야 돼. 그거를 모르면 당연히 못 풀죠. 그래서 이렇게 10번 문제 얘기했고요. 자, 넘어갑니다. 1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세요. 자, 이번엔 중심이 y는 3x 빼기 4 위에 있고요. 문제 보시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건 중심좌표를 압니다. 그리고 x축, y축이랑 뭐 한다고 했어요? 동시에 접한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보는 건 요거부터 볼게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 아! 원의 중심은 1사분면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원의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고 여기서 xy축 접하는 원이니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지? 그러면 자, 반지름이 누군지 몰라요? r이라고 합시다. 당연히 여기도 r이 되겠구나. 중심좌표는 뭐가 돼요? r, r입니다. 됐죠? 근데 이 중심이 누구 위에 있어? 직선 위에 있죠. 그럼 대입하시면 r은 3r 빼기 4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서 정리하면 2r이 4인 거죠. r은 몇이었다? 2였다. 됐습니까? 그럼 결론,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 말하면 되겠네요.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4가 되겠습니다. 끝. 답이네요. 됐죠? 다시 자 14번 물어보신 분한테는 얘기해 드립니다.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는데 x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려봤습니까? 그럼 이때 이 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중심의 좌표는 저 직선 위에 있다고 했네요. 중심좌표 대입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어볼 수 있겠음.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천재적이고 놀라우면서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의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해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세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56페이지에 유제 20번 21번입니다. 자 유제 20번 21번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없었나? 있었구나. 미안해요. 16번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16번 봅니다. 54페이지 16번이죠. 빼먹을 뻔. 맞아. 자 16번 문제 보세요. 자 세 점이 있는데 문제에서 말한 건 딱히 어려운 내용 같진 않아. 그냥 이거야.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토형 그거의 넓이. 됐죠? 그럼 일단 도형의 넓이가 필요하니까 어떤 도형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점 P는 도대체 어떤 도형을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 점 P가 누군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도 관계식을 줬죠. A에서 P까지의 제곱과 B에서 P까지의 제곱을 뺐더니 C에서 P까지의 길이의 제곱이 나오더라. 물론 여러분들이 예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A에서 P까지 길이의 제곱이 C에서 P까지의 길이의 제곱이랑 B에서 P까지 길이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아. 라고 넘겨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점 P가 어떤 애인지 궁금하니까. 해서 첫 번째, 점 P는 도대체 누굴까?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우리의 목표는요. 이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가 1차로 보이면 직선일 거고 x제곱에 y도 제곱인 2차로 보이면 원이겠죠? 아니면 y는 1차인데 x만 2차였어? 포물선이겠습니다. 2차 함수 형태. 그래서 점 P가 어떤 애인지를 보기 위해서 점 P를 x, y라고 놓으면요. 자, AP 길이의 제곱값이죠. x 길이 뺀값 제곱, y 길이 뺀값 제곱이고요. 자, BP 길이의 제곱입니다. x 길이 뺀값 제곱, y 길이 뺀값 제곱, CP 길이의 제곱입니다. x 길이 뺀값 제곱, y 길이 뺀값 제곱. 됐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AP 제곱값은 나머지 둘이 더한 거랑 같대. 그럼 일단 우리가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전개한 다음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됐죠? 얘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y 플러스 16. 여기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더하기 2y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귀욤 2. 됐죠? 보연이 많이 해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축하드립니다. 갈 놈들 가야죠. 그럼 결론.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더한 값이랑 같대요. 그래서 등식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이거 쓰는 거 굳이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죠. 이거를 굳이 받아 적으면서 선생님 잠시만요. 못 적었어요. 저거 뭐예요? 3이에요? 7이에요? 이딴 말 하시면 속 터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 해서 넘겨주시면 결론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14는 0이 됩니다. 까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x 2차, y도 2차입니다. 얘 뭐예요? 원이네요. 어떤 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표준형 바꿉니다.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제곱 더하시면 18이죠. 그럼 18을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4죠. 넘어갈게요.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럼 얘는 누구야?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죠. 우린 이 원의 넓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 몇입니까? 네, 4파이가 되겠습니다. 끝. 또 결론. 내가 하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점 P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x, y라고 놓고요.
전피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인 거예요. 편하게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네? 왜요? 안 보면 앞으로 와서 앉아야죠. 자, 18번입니다. 자, 두 원의 교점과 0,4라는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볼래 라는 표현. 자, 일단 문제 크게 봐. 두 원의 교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원입니다. 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건 이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먼저 구합니다. 이때 우리가 뭘 이용해? 항등식 이용하죠. 항등식 이용하죠. 그래서 일단 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 플러스 k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x 더하기 4y 더하기 4는 0 됐죠? k에 누가 옵니까? 라고 하면 나도 몰라요. 아무나 다 와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적당한 도형일 겁니다.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난다? 0,4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x의 0, y의 4 넣어도 등호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x와 y에 각각 0과 4를 넣어주시면요. 16-4 더하기 k가 있고요. 0과 4 넣으면 16 플러스 16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래요. 정리해 볼게요. 36k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k는 누가 오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마지막 k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서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서 쭉 써주시고 그냥 받아 적는 거죠. 그 다음 양변에 3을 곱해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고 그냥 쭉 받아 적는 겁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못 알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전개해 주시면 x제곱 2개, y제곱 2개, 그 다음 플러스 8x 빼기 4y에서 빼기 16은 0이라고 쓰겠고 양변에 2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뭡니까? 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 찾아봅시다. 또 표준형 바꾸죠.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5가 생겼죠? 빼기 5 붙여주세요. 빼기 13 넘어가면 플러스 13. 결론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이 원이었는데 이 원의 넓이를 말해주세요. 몇입니까? 13파이요. 됐죠? 끝 답입니다. 아 반지름 길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루트 13이요. 미안합니다. 네, 보이는 우리 마지막 수업 날 내가 실수했네요. 네, 좋은 기억으로 가져가세요. 안녕. 괜찮아요? 피 없으시고. 네.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면 20번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라고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되게 뻔할 거야. 두 원의 공통된 현의 길이가 2루트 3이래. 그럼 두 원이 일단은 공통연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 없는데 있다고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려면 두 개의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일 거야. 그리고 공통연이 누구야 라고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이은 선분을 말하면 이게 공통연이라고. 요 길이가 몇이다? 1루트 3이다. 됐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대표 문제에서는 공통연 길이를 구해줘 였었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길이가 2루트 3이야? 그럼 나머지 모르는 걸 네가 한번 알아내봐 하고 준 거거든? 겁나 쉽잖아요? 됐죠?
무슨 문제입니다.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자, 첫 번째 원은 너 그릴 수 있지. 중심 누구? 중심 누구? 0,0. 반지름은 2. 보자마자 바로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원은 중심은 말할 수 있어. 2,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반지름은 A 값 때문에 모르죠. 어쨌든 만나겠지. 그리고 저 파란 선의 길이가 2루트 3이겠지. 까지 정도는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럼 이때 위에 있는 대표 문제처럼 해석해 보시면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원 요거 가져와. 얘 중심이 0,0이라며. 반지름 몇이었어? 2라면서.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통현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걸.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긋고 밑변에 수직인 선을 긋는 순간 얘가 밑변을 2등분할 거야. 그럼 이 한쪽 길이는 뭐가 돼? 루트 3이겠지? 그럼 여러분들 눈에 피타고라스 보이겠네요? 이 길이 몇입니까? 1. 그럼 다시 말하면 0,0이라는 점과 공통현까지 거리가 몇이다? 1이다. 됐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입니다 라는 정보를 찾아내면 돼. 그럼 이 문제를, 대표 문제를 풀면서 봤단 말이지.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변형 문제를 풀어도 변형되면 못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똑같아.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은 줘. 그러면 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천천히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 다 아닐 거야. 차분하게 그냥 읽어내시면 돼.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린 공통연의 방정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항등식 표현에서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됐죠? 그래서 공통연 바로 씁니다. K 자리에 마이너스로 쓸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플러스 3Y 플러스 A는 0이요. 이렇게요. 됐죠? 정리하면 X제곱 Y제곱은 없어지는 거 눈에 보이고 여기 정리하시면 4X 빼기 3Y 마이너스 4 빼기 A는 0. 얘가 공통연이네. 그럼 이 직선하고 0,0하고 거리 재면 되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웁니다. 루트 25죠. 5분의 XY 빵빵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4 빼기 A만 남겠죠. 이게 몇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된다. 그러면 다시 절대값 A 플러스 4가 5겠네요. 그럼 A 플러스 4는 풀마 5겠네요. A는요. 마이너스 4 풀마 5가 됩니다. A에 오는 값 위로 읽으면 1, 밑으로 읽으면 마이너스 9. 양수네요. 1이 되겠습니다. 끝. 당황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있었는데 플러스로 바뀌었죠. 둘 다 바꿨습니다.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나 플러스 5의 절대값이나 5인 건 똑같잖아. 그래서 편의상 그냥 바꿨습니다. 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상관없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 이게 다예요. 됐죠? 자, 뒤로 갑니다. 21번. 양말도 줘. 21번. 두 원의 교점을 PQ라고 할 때 선분 PQ의 길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음. 다시요. 원이 두 개가 있거든? 이 두 개 원의 교점을 P랑 Q라고 한대. 그쵸? 근데 이 PQ의 길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자, 첫 번째 원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중심이 누구? 0,0. 반지름은? 루트 13. 그럼 얘는 정해져 있어 이미? 중심이 누구, 반지름 누구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려야 돼. 근데 문제는 얘죠. 두 번째. 중심 누구? K,0. 반지름은 누구? 3. 맞아? 그럼 첫 번째 원보다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조금 더 작지. 두 번째. 이 원은
두 번째 원은 중심 좌표가 k, 0이지. k가 누군지 모르겠네? 맞아? 그럼 봐봐. 좌표 평면에 이 둘을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이 원입니다. 그렸어. 그럼 이때 두 번째 원을 그려볼까? 라고 하면 두 번째 원은 첫 번째 원보다는 반지름이 좀 작아. 요만큼 작게 해볼게요. 됐죠? 그럼 중심이 어디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중심은요. k, 0이에요. 그럼 y좌표가 0인 건 확실해. 근데 x좌표는 누군지 나도 몰라. 됐음? 납득이 돼?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맞아? 이때 둘이 만나는 교점이 PQ래요. 아니 설마 이렇게 그려놓고 PQ를 얘기하진 않겠지. 교점이 없는데. 아 이렇게 그리고 PQ 말하면 사람 아니죠. 양아치지. PQ가 없는 교점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교점 누구? 요 점이랑 요 점. 됐습니까? 더확대? 이렇게. 요 점이랑 요 점. 교점.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교점 누군데? 요거랑 요거. 됐잖아.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어떻게 될까? 교점 누군데? 요거랑 요거. 맞아요?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이 안에 있는 원을 천천히 옮길 테니까 교점이 가장 커질 때, 교점 사이의 길이가 가장 길어질 때를 한번 찾아봐. 지금? 좀 더? 좀 더? 좀 더? 이쯤? 여기 이쯤? 이쪽으로? 이쪽으로? 얼마큼? 이만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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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봐 이 새끼야. 여기? 그러니까 뭔데? 너의 그 기준이 뭐냐고. 이렇게 말한 기준이 뭐냐는 거야. 자, 이거야 아니면 조금 더 왼쪽 가서 여기야. 뭔데? 뭔데? 기준이 뭔데? 선생님, 원이 너무 찌그러져 있어서 판단이 불가합니다. 라고 하면 그럼 네가 그려봐. 너 얼마 더 잘 그렸나 보자. 중요한 건 이거지. 아무리 이 길이를 구해봤자 이 작은 원에 지름보다 더 커질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럼 최대는 뭐겠어? 지름이겠네. 몇입니까? 6이겠죠. 맞아? 그럼 K 자리에 누가 와야 6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겠네.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돼? 아, 지름이 될 때라고 그냥 그려. 몰라, 한 이쯤으로 나서 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원의 지름이 될 때 이렇게 되겠죠? 됐음? 이게 교점의 거리일 때 라고 놓자고. 그럼 그리고 나면 보세요. 요 길이가 몇인 거야? 3인 거야? 반지름이거든. 됐죠? 그럼 여기서 똑 잘라서 보자고. 자, 요 길이 몇인 거야? 루트 13 큰 원의 반지름이거든. 맞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 요 길이 말할 수 있잖아요. 몇입니까? 몇이요? 2. 됐죠? 그럼 결론 중심 좌표가 뭔 거야? 2,0이네. K가 몇일 때? 2일 때. 끝. 됐습니까? 답이네요. 됐어요? 중심이 K,0이었으니까. 그럼 결론은 뭔데?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관찰하셔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 라는 게 없어. 그냥 상황마다 달라. 이거 유형 어떻게 다 외우냐고.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해석해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끝인데요. 질문 갑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얘기 지난 수업 때도 했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그림 보면서 갑니다. 우리는 요거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하고요.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항, 반지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림 보세요. 끝입니다.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 만날 때 한 점에서 접할 때 안 만날 때입니다. 만나지 않을 때. 그래서 요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줄게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요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밑에 보시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과정이 보이죠? 이거는 그냥 한번 말씀해 드리고서 넘어갈까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이렇게 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원 단원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완벽하게 익혀서
누군가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뒤에 있는 정답을 봤는데 해설을 봤는데 판별식 쓰던데요? 아니에요. 난 그래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웬만하면 쓸 겁니다. 자, 갑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대표 문제 1번. 바로 가요. 뭐 놀면 뭐하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원이 있죠? 중심 누구? 중심 누구? 나랑아 중심 누구? 나랑 왜 그래? 오늘 뭔 일 있어요? 반지름 몇이에요? 1. 그리고 직선이 있습니다. 기울기 몇입니까? 2. Y좌편 누군데요? K. 나도 몰라. 맞아? 그러니까 K니까 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직선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직선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지 뭐. 이렇게 자갖고 와서 기울기가 2인 직선 대충 뭐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그어보지 뭐. 그리고 나서 야 이렇게 되면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 뭐 보면 돼? 원의 중심좌표 누굽니까? 0,0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 대소를 비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자, 첫 번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 말은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까지 2x 빼기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 1하고 대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1이 더 크다죠. 서로 다른 두 점만 할 때는 이 그림입니다. 맞아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봤을 때 반지름이 이만큼이니까 더 크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0,0에서 2x 빼기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필요해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갈게.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죠. 대입합니다. 절대값 k. 됐죠? 그럼 첫 번째 1번에서 물어본 질문은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절대값 k가 누구보다? 루트 5보다 작은 거죠? 그럼 k 자리에 누가 오면 돼? 마이너스 루트 5부터 플러스 루트 5까지 오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답. 됐음? 그럼 2번 답은요. 접하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똑같겠죠?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1인 거지. 그럼 절대값 k가 몇인 거야? 루트 5인 거야. 그럼 마무리하면 됩니다. k는 누구예요?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겠죠. 됐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 1보다 크면 그러면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안 만나잖아. 됐죠? 정리합니다. 절대값 k가 루트 5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럼 k는요. 루트 5보다 큰 수 또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더 작은 애가 오겠죠. 해서 여러분들 나온 답을 관찰해 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5와 플러스 루트 5 사이에 있거나 바깥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그 값일 대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래서 1번, 2번, 3번 답을 지금처럼 말해주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갑니다. 대표 문제 2번 가볼게요. 대표 문제 2번 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자, 봐봐. 원이랑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봐봐. 원이 있겠지? 직선이 있겠지? 그래서 만나서 생기는 현이니까 우리는 요 파란 선, 요 길이를 구하면 답이겠죠? 끝입니다.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자대고 그리면 안 될 거고. 우리는 중심 알죠? 원의 중심 누구? 마이너스 1,0. 반지름 알죠? 누군데요? 2. 됐죠?
그럼 문제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여러분들은 요 길이 알 수 있습니다. 2배 하면 답이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마이너스 1,0에서 직선 x 빼기 y 빼기 1은 0까지의 거리가 필요하겠네요. 끝. 됐죠? 그래서 계속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는 거야. 구합니다. 루트 제곱 더하죠. 2분의 마이너스 1하고 0 대입하면 절대값 씌워서 2가 되겠네요. 몇입니까? 루트 2. 요 길이가 루트 2였네. 그러면 요 길이 몇이게요? 루트 2. 그럼 전체 길이는 몇이었습니까? 2루트 2. 2배잖아요. 됐죠? 그래서 현의 길이는 2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그냥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림 그려봐. 상황이 눈에 보일 거야. 자, 우측으로 가서 3번 문제 갑니다. 바로 넘어가요. 오늘 루틴도 쭉 나가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자, P점이 있습니다. 2,0이고요. 그 다음 이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하자.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하자. 너 P에서 T까지의 길이를 구해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볼게 다시. 그러니까 원이 있나봐. 원이 있나봐요. 문제에서 얘기한 거 잘 들어야 돼.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야.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거야. 누구를? 접하는 선을. 이해돼요? 한국말 괜찮아요? 다시 이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야. 납득이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점은 원 내부에 있을까요? 그럼 원 위에 있을까요? 원 위에 있는 점입니까? 다시 우리 이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쫙 그어보고 싶어. 그래서 만나는 그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거야 라고 말했음. 그러니까 이건 문장을 읽어보시면 한국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연습해 주셔야 되겠죠. 한국말 어려워요? 됐어요? 그럼 이 점은 어디 있을까? 당연히 원 밖에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요런 점에서 접선을 딱 그어서 만나는 접점 얘를 T라고 해야지. 이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문장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 이게 아니면 줄 리가 없지. 됐어요? 풀 수 있으니까 좋겠죠. 말이 되니까 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갑니다. 점 P가 여기 있어. 여기서 이 원에다가 그은 거야. 접하는 선을. 그랬을 때 어이구 이 접점이 여기 있겠네. 접하는 점 얘를 T라고 해. 그래서 너는 요 길이가 몇인지 한번 찾아볼래? 라고 물어본 거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한 줄 읽고 나서 무슨 상황인지 해석해 주시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점 P의 좌표는 뭐예요? 2,0이죠. 자, 그럼 우리 이 원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원의 중심 좌표 누굽니까? 마이너스 2,2죠. 자, 반지름 몇입니까? 이 루트 2. 루트 8이죠.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다? 어쩌라고? 우리 이 길이 구하래. 어쩌라고? 뭘 어째? 여기까지 그렸는데 이렇게 만들면 피타고라스 되는 거잖아. 선생님 저 요 길이 몰라. 왜 몰라?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이거 모르면 첫날부터 서 만드는 거지 뭘. x끼리 뺀값 제곱 y끼리 뺀값 제곱도 해서 루트 씌웁니다. x끼리 뺀값 4네요. 제곱하면 16. y끼리 뺀값 2 제곱하면 4 더하면 루트 20이죠. 됐죠? 그럼 이게 몇입니까? 루트 12가 되겠죠. 됐음? 답은 몇인데? 2루트 3. 됐잖아. 피타고라스잖아요. 됐을까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막 유형이라고 해서 주는 이런 문제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가 아니라 그냥 비슷해 다.
그림 그려서 눈으로 보면 피타고라스 쓰고 두 점 사이 거리 쓰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고 끝이야. 할 게 많지가 않아.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그려보면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식을 써주세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말해달래. 잠깐만, 이거 말 이해돼요? 원 위에 있는 점, 원 위에 있는 점. 표현이 좀 어색하진 않아? 괜찮아? 원 위에 있는 점? 원 위에 점이 있어요? 원 위에 점이 있습니까? 몇 개요? 무수히 많이 있죠. 이유는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어봤더니 내 눈에 선으로 보여. 근데 이 선이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네. 우린 얘를 원이라고 하자. 였었으니까. 맞아? 그럼 당연히 이 문제에서 제시돼준 원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원 위에 있는 점은 얘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 여기 네가 찍은 무수히 많은 그 점들, 그 점들을 보면서 이거 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어떤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고 어떤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상황을 또 봅니다. 직선을 내가 그려볼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자, 들어봐. 최대값은 말할 수 있어. 근데 최소값은 의미가 없을 거야. 왜? 원 위에는 이 점은 직선 위에도 있지. 맞아? 그럼 이 점하고 직선하고 거리 재면 몇 나와? 빵. 됐어? 직선 위에 있으니까 거리가 빵이지, 안 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를 말할 이유가 딱히 의미가 없어.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까 안 낼까? 안 내겠죠. 그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어. 그때는 뭐만 물어보냐? 최대만 물어볼 거야.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 누군데? 이것만 물어볼 거야. 그럼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재는 거지.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재는 거지. 수직으로 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어느 점이랑 거리를 재야 최대가 나올까? 중심을 지나게. 이 표현이 하고 싶은 거죠? 지름이요? 자, 그래서 결론. 어딘데요? 라고 하면 원의 중심을 지나서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게. 요 점이 최대가 되는 점일 거야. 됐음? 얘보다 더 멀리 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원과 직선이 만나는 상황이면 최대값밖에 못 물어봐요. 최소는 0이니까 의미가 없거든. 그럼 두 번째, 얘는 최대와 최소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뿅. 그럼 다시요.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야 최소가 될까? 그려볼게요. 자, 요 점, 이 점, 이 거리인 거지. 이게 최소야. 그러면 한 이쯤? 얘가 최소일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원의 중심에서 어필하려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만큼 앞으로 와서 요점일 때, 됐어요? 이게 제일 짧은 길이가 될 거야. 얘보다 덜 짧은 건 없을 거야. 괜찮아?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최대값 최소값 말할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 여기에서 반지름을 빼면 이게 최소가 될 거야. 됐죠? 그럼 최대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잰 다음 뒤로 이만큼 더 가서 요 점에서 찍으면 되잖아. 그럼 이게 제일 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최대는 얘는 최소. 최대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여기에 뭐 해주면 돼? 반지름을 더한 값. 이게 최대값이 될 거야. 받아들여요? 이거보다 더 멀리 떨어진 점은 없을 거야.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주세요. 그럼 일단 뭐가 필요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 필요하죠? 그럼 원의 중심 누구예요? 네, 1,3. 반지름 몇입니까? 제곱이 4잖아. 제곱이 4잖아. 근데 이거 지금 네 머릿속에서 계산한 분들은 이렇게 갔을 거야. 중심이 1,3이네. x 빼기 1, y 빼기 3, 1제곱, 3제곱. 뭐야 이거 1제곱, 3제곱? 그럼 뭐야? 10이네? 10이 생겨서 빼줬네? 그럼 6인데 10 빼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4요. 제곱값이 4라고. 그래서 2.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제곱한 값 더해서 뺀 다음에 넘겨서 루트 씌워야지 반지름. 인 거야? 안 어렵죠? 그냥 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2였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죠. 5분의 대입합니다. x값 대입하고요. y값 대입하고요. 7 절대값 몇이니 그럼? 5분의 몇이에요? 20이요. 몇인 거야? 4. 그럼 최소값은 뭐예요? 4 빼기 2. 최대값은요? 4 플러스 2. 그래서 최소값 2, 최대값 6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끝입니다. 답이에요. 됐니? 원 위에 점에서 그은 접선. 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누구예요? 얘? 중심이 누구? 0,0. 반지름은요? r이죠. 원이 있고 이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볼게. 그럼 이런 상황이겠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좌표평면에. 그리고 편의상 이 x1, y1이라는 점을 여기 있다고 볼게요. 얘가 x1, y1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말한 건 이거지.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접선이니까 이렇게 그어질 거야. 뿅. 됐죠?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표현해줘. 이 점이 곧 접점이 됩니다. 접하는 점. 됐죠? 그래서 원 위에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원 위에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뭐 두 가지 쓰면 돼요. 첫 번째, 기울기 있으면 되죠. 두 번째, 지나는 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나는 점은 이미 알고 있죠. x1, y1. 됐음? 그럼 누구만 있으면 돼? 기울기만 있으면 돼요.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가시면 돼. 원의 중심에서 이 접하는 접점까지 쓱 이어주시면 접선과 서로 무슨 관계? 수직이죠? 맞아요? 그러면 자, 원의 중심 0,0이었네. 요 점, 접점이었죠? x1, y1이었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은 이 선의 기울기는 몇입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아? x1분의 y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하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y1분의 x1이죠. 왜?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요. 그 다음 지나는 점이 누구였어? x1, y1이었죠. 그럼 고민할 게 없습니다.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잖아. 그럼 직선 방식 말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빼기 x1 플러스 y1. 얘가 접선입니다. 됐죠? 근데 모양이 좀 안 이쁘게 생겼죠? 분수 형태가 막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양변에 y1을 다 곱해서 이 y1을 없애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다. y1 곱하기 y는 마이너스 x1 x 빼기 x1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겠죠. y1 한 번씩 곱했으니까. 두 번째,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1 x입니다. 왼쪽 넘길게요. 그럼 이렇게 되지. x1 x y1 y는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죠. x1 제곱 y1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 끝난 거 아니야? 한 번 더 정리할 거야. 봐봐. 얘 볼게. x1 제곱과 y1 제곱 더한 값 누군지 압니다. 너네. 몇이게요? r 제곱 정답. 왜? 이 점은 원 위를 지나잖아. 그럼 당연히 원의 방정식 대입해도 등호 성립해야 되겠지. 그럼 x자리에 x1, y자리에 y1 대입하면 x1 제곱과 y1 제곱의 합은 몇이다? r 제곱이다.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써도 돼? r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마지막은 요겁니다. 원 위에 있는 다음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x1, x, y1, y는 r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끝. 됐죠? 자,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얘를 공식화해서 외울 거예요. 어떻게 공식화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잖아. 그 위에 있는 x1, y1이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잖아. 그럼 이때 이 x제곱, y제곱을 이렇게 보자고.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r제곱으로 보자고. 됐음? 이때 원 위에 있는 x1, y1이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지. 접선이니까 x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돼야 되겠지. 그럼 뭐 하냐면 봐봐. x가 두 개 있네. 요 하나에다가 x1을 대입하시면 돼. y가 두 개 있네. 요 한 개에다가 y1을 대입하시면 돼. 그래서 쓰면 접선입니다. 됐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습니다. 9. 숫자 안 이뻐. 16. 이렇게 볼게요. 16입니다. 그리고 이 원 위에 있는 점 3, 마이너스 4에서 그은 접선이 누굴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음. 됐어요? 25. 25. 그래야 이뻐. 됐죠? 그럼 뭐 하면 돼? 우리는 얘를 x 곱하기 x, y 곱하기 y, 그게 25인 상황이구나 라고 관찰하신 다음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대입해서 쓰면 3x 빼기 4y가 25네요. 네, 얘가 바로 접선이라고. 됐음? 끝.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 과정을 거치셔도 됩니다. 근데 공식화해서 빠르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그래서 다시 x제곱을 x 곱하기 x로, y제곱을 y 곱하기 y로 놓으시고서 지금처럼 정리해 보세요. 끝났습니다. 됐죠? 자, 만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응용돼서 혹은 활용돼서 이렇게 될 수 있어.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25. 됐죠? 지금 처음에 준 문제랑 다 차이점이 있다면 뭐야? 중심이 0,0이 아니라 중심이 마이너스 1,1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점, 위의 점 3,5라고 할게요. x에 3 넣으면 4의 제곱, 5 넣으면
4라고 할게요. 3 넣으면 4의 제곱, 4 넣으면 3의 제곱 더하면 25 맞죠? 원 위에 있는 점이네. 그럼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은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면 얘도 위에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야. 봐봐. 제곱이고 제곱이죠. 그럼 얘를 뜯어서 두 개로 씁니다.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1 곱한 거야. y 빼기 1하고 y 빼기 1 곱한 거야. 그게 25가 나왔대. x좌표 3이죠? x좌표 하나 넣습니다. y좌표 4라고 했죠? y에다 4 하나 넣습니다. 자, 3 넣으면요 4 x 더하기 1. 4 넣으면요 3 y 마이너스 1. 그게 25예요. 끝. 됐죠? 이거 그냥 뭐 해주시면 전개해서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됐어요? x에다 3 넣고 y에다가 4 넣고 3 넣으면 여기 뭐가 되는데? 3 더하기 1은 4.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형태 이렇게 돼요. 그냥 뭐 해주면 돼? 제곱으로 나온 거 뜯어 쓰세요. 하나만 넣습니다. 그래서 x, y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드시면 그게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 끝.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63페이지 밑에 개념 2로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죠. 중심이 0,0인 원에서 원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은 하나씩 넣어서 쓰면 끝. 뒤로 넘어가시면 64페이지 가장 위쪽에 설명이라고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얘는 뭐예요? 중심이 0,0이 아니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 보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증명 과정은 일단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시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화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이 바로 접점이 돼요. 접점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두 번째, 세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일 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일 때.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바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그게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 계속 얘기했죠? 네. 이 아이디어로 그냥 가시면 됨. 어떻게 하냐면, 자, 기울기가 주어진 거 볼게.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이 있고요. 얘랑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말해줘 라고 물어볼 수 있음. 자, 일단 편의상 숫자로 넣습니다. 그리고 얘가 공식화돼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공식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울기와 원 밖에 있는 점,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과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은 공식으로 외우진 않습니다. 그냥 이걸로 외우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해주시면 돼. 자, 이 원이랑 접하는 접선인데 기울기가 2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야. 이때 여러분들은 접선의 방정식을 말할 수 있어. 네가 아는 정보는 뭔데? 기울기 알고 있죠? 나머지는 모르죠? 그러면 쓰면 됩니다. y는 기울기가 2야. x 앞의 개수가 2래. 근데 그 뒤에는 나도 몰라. 끝. 됐죠? 그럼 얘하고 이 원하고 접하니까 원의 중심좌표 누구? 0,0하고 다음 접선이라고 쓴 식이죠. 2x 빼기 y 플러스 k는 0하고 거리를 쟀을 때 몇 나오면 된다? 반지름인 루트 5가 나오면 된다. 됐습니까? 끝이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게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의 대입하죠. 절대값 k. 그게 몇이다? 루트 5다. 그럼 절대값 k가 몇인 거야? 5인 거죠. 그럼 k에 오는 값 누구? 풀마 5.
됐음? 됐어요? 끝. 그럼 결론 K 자리에 뿔마 5 두 개네요. Y는 2X 플러스 5 또는 Y는 2X 마이너스 5 두 개입니다라고 말하시면 돼. 자,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원을 그렸는데 얘랑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려볼까라고 하면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됐음? 그래서 몇 개 보여야 돼? 두 개 보여야 돼.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됐을까요?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효빈도 괜찮아요? 효빈 괜찮아요? 납득이 됐어요? 네, 다시 보세요. 끝. 그래서 공식으로 정리를 해놓기도 합니다. 교재 보시면. 난 웬만하면 공식 안 쓸 거야. 그냥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대신 기울기를 아니까 우리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기울기 아는데 얘는 몰라.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원이 있습니다. 아, 안 돼요. 이쪽에다 쓰면 안 돼요. 안 보이네. 이쪽으로 갈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원이 있고요. 이 원 밖에 있는 점, 어떤 점으로 갈까? 이 원 밖에 있는 점 3,1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3,1이라는 점에서 9하고 1이 10 됐죠? 이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그럼 봐봐. 원이 있는데 원 밖에 있는 이런 점에서 접하는 선을 그은 거야. 몇 개 나올까? 두 개 나오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접하는 접선을 표현해야지.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근데 대신 얘는 알지. 지나는 점을 알지. 맞아? 그럼 우리가 접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y는 기울기 나도 모르겠는데 x에다 3 넣는 순간 y는 무조건 1 나온대. 됐음? 알아들여? 그럼 이 접선이랑 원의 중심이랑 거리 재면 몇 나와? 반지름 루트 5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전개서 씁니다. mx 넘겨서 마이너스 y 빼기 3m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 0,0하고 거리를 쟀을 때 몇 나와야 돼? 반지름 루트 5가 나와야 돼. 됐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씁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중심이 0,0 대입해 주시면 남은 건 분자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남을 거고요. 이게 몇 나온다? 루트 5가 나온다. 됐죠? 분모 정리합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요. 루트끼리 곱했죠? 5m제곱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왼쪽엔 절대값, 오른쪽에 루트가 있네. 절대값도 없애고 루트도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뭐 하면 돼요? 양변 제곱하시면 됩니다. 좌변 제곱해 주시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요. 우변 제곱해 주시면 5m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다 넘겨버리면 4m제곱 마이너스 6m 빼기 4는 0일 거고요. 2 나누면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얘 2m하고 m 1하고 2 밑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지. 그럼 m에 누구 넣으면 돼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접선의 방식 어떻게 돼요? y는 2x 빼기 3 플러스 1 또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3 플러스 1 전개해서 쓰시면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처음에 말했던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화해서 그냥 하나씩 때려 넣으시면 됨.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뭐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기울기가 주어지면 네, 기울기 알고 나머지 모른다고 한다면 쓰세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 구하세요. 반지름입니다. 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지면 내가 지나는 점은 알고 있네. 기울기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시고 나머지 쓰세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됐죠? 등식 만드시면 우리가 모르는 값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에서 이 현상 보이죠? 절대값이 있고 루트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양변체를 곱하십시오. 그러면 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끝. 1번 문제 65페이지. 자, 보세요. 원이랑 접한대. 근데 이 직선이랑 평행한대. 평행하다고? 누가 같다? 기울기만 같은 거지. 그럼 보세요.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3 정도는 바로 나오잖아 사실. 그러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 평행한 직선에 대한 얘기가 필요합니다. 이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y 더하기 k는 0. 됐죠? 기울기 똑같이 마산 맞네. 근데 대신에 나도 몰라. 기울기밖에. 됐음? 그럼 얘가 원이랑 접해야 되니까 원의 중심좌표 누구? 0,0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 몇입니까?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됐음? 그럼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세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죠. 루트 10분의 00 대입합니다. 절대값 k. 이게 몇 나온다? 2 나온다. 그럼 절대값 k가 몇이야? 2루트 10이야. 그럼 k에 누가 오면 돼? 풀마 2루트 10이 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답이 몇입니까? 3x 플러스 y 플러스 2루트 왜 이래 숫자? 플러스 2루트 10은 0 이거나 3x 더하기 y 빼기 2루트 10은 0 이겠죠 뭘. 됐습니까? 끝. 답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갈게요. 두 번째 문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원 위에 있는 요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 다시요. 원 위에 마이너스 2,4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이때 우린 이 점을 뭐라고 불러? 접점. 됐죠? 접점이 주어진 접선입니다.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접하는 선인 거야. 됐습니까? 하나 드릴까? 요거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지금 말한 거? 은하 괜찮았어요? 들었어요? 안 됐어요? 말해봐요. 들어요. 앞에 다시 들어봐요.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접선이 있대요. 됐죠? 자, 마이너스 2,4는 원 위에 있는 점이죠.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지? 그럼 무슨 뜻이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0인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이렇게 있나 봐. 요 점에서 그 접하는 선. 이 점에서의 접선. 됐죠? 납득이 돼? 그럼 결론, 우린 이 점을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하는 점. 하나 드릴까요? 접점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접선 방정식 어떻게 말해요? 라고 하면 얘는 공식화되어 있어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0,0에서 이 접점까지 그었을 때 접선이랑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구나. 기울기 알 수 있겠네. 기울기 아는데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니까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아네. 직선 방정식 말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거를 공식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x제곱 y제곱은 20,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20으로 보시고요. 접점의 x좌표를 x값에, 접점의 y좌표를 y값에 하나씩만 넣습니다. 이게 접선입니다. 마이너스 2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정리하면 안 됩니까? 뭐 편하게 하세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접선이 나왔어. 공식화해서. 근데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으면 좋겠대. x축과 만납니다. x축과 만나요. x절편.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맞아요? x축과 만나요. x절편. y가 0일 때. y의 0 내면 x 몇인데? 마이너스 10이잖아. 맞아? 그럼 A점 좌표는요. 마이너스 10,0입니다. y축과 만날 때 y절편. 누가 0일 때? x가 0일 때. x에 0 내면 나오는 y값 누굽니까? 0,5. 선분 AB의 길이 구하세요. AB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세요.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니까 몇이에요? 루트 125. 몇입니까? 5루트 5. 답입니다. 됐을까요? 끝. 그래서 얘는 공식화되어 있어. 유일하게. 나 공식 못 외우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외우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풀고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 고등학생이 다 외우고 있는 공식이니까 굳이 너만 안 외울 이유는 없다고. 그럼 공식이 어떻게 유도됩니까? 라고 하면 다시 중심에서 접선까지 기울기. 근데 수직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알 수 있음. 지나는 점 있잖아. 됐죠?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면 직선 방정식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만드세요. 그럼 답이에요. 끝입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3번입니다. 도현이와의 마지막 문제네요. 즐거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점 4,-2에서 원에다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문제 읽어. 이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야. 저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야. 그냥 이 문장 보면서 우리는 해석을 해줘야 돼. 당연히 이 점은 이 원 밖에 어딘가에 있어서 원이 이렇게 있고 밖에서 그은 거야. 됐음? 그 상황이 아니면 문제가 의미가 안 되니까. 알아들여? 어쩔 수 없어요. 제한된 범위에서 내다보니까 뻔해. 그럼 결론. 4,-2라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인 거죠.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지나는 점은 알아요. 그럼 우리가 접선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죠. 기울기는 나도 모르겠지만 x에다 4 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2가 나온대. 얘가 이 원이랑 뭐한대? 접한대. 그럼 다음 직선과 원의 중심 0,0하고 거리를 재면 몇 나와야 돼? 반지름 2가 나와야 돼. 이게 끝이야. 그럼 전개하시면 mx 빼기 y 빼기 4m 빼기 2는 0하고 0,0하고 거리 구하겠죠? 갑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죠. 그 다음 중심이 0,0 대입하면 절대값 4m 플러스 2가 되겠네. 이거 몇 나와야 된다고? 반지름 2 나와야 된다고. 그럼 넘기세요. 절대값 4m 플러스 2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루트 있고 절대값 있네. 양변 제곱해 주시면 16m제곱 더하기 16m 플러스 4는 4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넘기세요. 12m제곱 플러스 16m 4 넘어가면 빵이네요. 됐죠? 그럼 여기 공통인수 4m을 앞으로 묶으면 3m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m자리에 누가 와요?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오겠죠? 그럼 0을 넣읍시다. 답이 뭐가 됩니까?
m자리에 0 넣는 순간 y는 마이너스 2. 직선이죠.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3 넣으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 빼기 4 빼기 2. 정계에서 쓰세요. 답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원과 접선 이야기. 자, 다음 수업 때 피드백하고 나면 도형의 이동 가겠죠? 네, 도형의 이동은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일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원 얘기했을 때 원하고 접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계속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 과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판별식을 본다, 어쩐다, 공식에 넣는다, 어쩐다가 있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지금 많이 연습해 두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만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점과 직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하나 더